수능 전초전인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본격적인 대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에 변수가 많은 수능 대비까지 대입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데요. 전문가 모시고 올해 입시의 특징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수능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또 졸업생 대비 재수생의 비율이 수능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서울소재대학의 정시 선발 규모가 한 4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에 강한 재수생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입시 환경이 된 거고, 또 여기에다가 이과생들에게서는 약대가 한 1,700명 정도 추가 모집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약대 선발이.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에게 또 재수의 또 어떤 어떤 선호 현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처음에는 그 3월달, 2월달에는 재수생들이 비싸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6월달 1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수생이 상당폭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어떤 상위권 대학으로서 좀 진학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떤 그 대학 이동 현상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올해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예년에 비해서 좀 맞추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수시에서 지원 자체를 다소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과 학생들이 또 많이 들어왔고 우수 학생들이 또 반수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서는 어떤 수능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치열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 또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또 국어와 수학은 올해부터 공통 더하기 선택 과목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 선택 과목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어는 언어와 외체 합법과 작문이 있는데 합법과 작문이 거의 70%니까 합법과 작문 쪽으로 쏠림 현상인 거죠.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한 30% 정도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좀 그 불균형이 좀 크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6월 달에 비해서는 그 본수능 때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약 한 2% 정도, 1.7% 정도 증가된 걸로 봤을 때는 국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6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이과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6월 달에 비해서 한 2% 정도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이과 상위권 어떤 반수생들이 조금 더 많이 본수능에 좀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과가 전반적으로 좀 늘었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합법과 작문이 좀 밸런스가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치중되어져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어떻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국어는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모의고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본수능 때 6월 달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가 한 1.7%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중에서는 언어와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본수능 때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과에서 미적분이 문과에서 학률과 통계보다는 표준 점수가 크게는 한 7점 정도까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수능 때 6월 달에 비해서 미적분의 기하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한 2% 정도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본수능 때에는 이과 학생들이 6월 달에 비해서 점수 격차가 더 높게 나타나고 더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1등급 차지하는 비율이 6월 달에 한 5%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좀 저희 예산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 실제 본수능에서도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1, 2등급 확보는 대단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어나 수학 선택 과목에서 불리하다면 만회할 수 있는 전략 과목 같은 게 있을까요? 문과에서는 수학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일단 예상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물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수학으로서 뭔가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 탐구라든지 절대평가 영어 과목에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고 또 국어는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의 어떤 난이도가 어디로 튈지도 잘 모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패턴대로 놓고 본다라면 문과는 사탐과 영어 과목 그리고 이과는 수학에서 점수가 문과 학생들보다 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점수가 좀 고득점으로 해서 인플레 현상이 더 밀집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과 최상위권은 수학보다는 과학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 확보가 기할 수 있다. 이렇게 과목의 또 중요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일이죠. 모레부터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좀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9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수험생들은 원점수는 알고 있죠. 100점 만점 몇 점인지 알 수 있는데 네. 실제 수능에서는 뭐 100분이라든지 표준 점수를 적용이 되는데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원서는 그렇죠.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대학의 어떤 그 윤곽은 거의 다 잡혔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2개 대학 정도를 정시에서 또 지원 가능 대학이 좀 바뀔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시에서 아무리 내신이 좋고 논술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사실은 그 노력들이 다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6월달, 9월달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전국 이제 52개 대학이 3년간 정부 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입시 관련 경쟁률에도 영향을 줄까요? 좀 짧게 과거에 2013학년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의 상황으로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점점 이동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 수능 향방과 수시 모집을 앞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점들까지 전략 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